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을 맡고 있는 장상식 실장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도 많이 놀랐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놀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CNN에 그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대선 결과표를 보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실은 힐러리가 될 줄 알고 힐러리 보고서를 준비했었고요. 근데 보니까 다른 기관들은 2개의 보고서를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몰라서 로데이터만 준비했다가 점심 한 11시 정도 되니까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부랴부랴 준비해서 자료를 내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발표 자료도 별도로 인쇄를 할 정도로 저희도 미리 좀 준비를 못했을 정도로 저희도 좀 많이 좀 놀랬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도 회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과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먼저 선거 결과입니다. 아시겠지만 540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누가 270명의 과반수를 먼저 차지하느냐 그 싸움인데요. 보시겠지만 트럼프가 290표, 그 다음에 힐러리가 232표를 좀 받았고요. 여기서 보시겠지만은 원래 경합주라고 알려져 있는 플로리다는 물론이고요. 흔히 얘기하는 러스트벨트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동북부에 제조업이 발전했다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불만들이 많이 쌓인 주죠. 오하이오와 그다음 펜실바니아가 대표적인데 이런 데서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경합주에서 물론 졌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미시건하고 위스콘신 이런 데서도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구도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게 상원하고 하원 선거도 같이 했습니다. 상원은 전체의 3분의 1을 매년 선거에서 바꾸는 거고요. 하원은 이렇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선거를 하는데 상원도 보시겠지만 공화당이 앞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 보시면 하원은 238대 193으로 하원도 공화당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행정부하고 상원이 모두 이제 공화당이 된 건데 과연 이게 그러면 트럼프한테 좋은 것이냐?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트럼프한테 일단은 날개를 달아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정책에서만 따져본다면 아시겠지만 공화당은 예전에는 자유무역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공화당과 트럼프의 조합에 있어서 공통되는 면과 조금 다른 면을 좀 따져보자면 공통되는 면은 일단 첫 번째 무역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상대국의 환율 조작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번 손을 봐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역 적자, 환율, 중국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트럼프가 정책이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단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은 과연 이 기존 협상, 그 무역 협정에 대해 자유무역에 대해서 비교적 찬성을 하고 있는 공화당과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대단히 네거티브한 그런 트럼프가 만났을 때 과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이게 이제 저희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미국의 과연 대내외 통상 정책에 있어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좀 말씀드리면 외부 환경은 첫 번째로 이제는 중국의 영향력, 방금 우리 베트남 우리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아시아 쪽에서 특히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노멀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저성장이 이제는 일상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의 경제도 완전히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상품이 주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각국이 내수부양하기 때문에요. 서비스, IT, 내수 이런 쪽으로 선진국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이 있고요. 상품 쪽에서. 그다음에 그동안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 그래가지고 각국의 생산지 최적지에다가 공장을 놓고 서로 주고받는 무역이 많아져가지고 그동안 무역이 엄청 발전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무역이 더 이상 늘어날 여지가 적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디지털 무역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디지털 무역 중에 재미있는 일화가 전에는 오프쇼링이나 그래서 해외 생산기지 건설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니어쇼링, 즉 소비지나 아니면 소비지 근처에다 공장을 짓는 거죠. 유럽으로 치면 동구권에 짓고 북미로 치면 멕시코에다 공장을 짓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나라에다가 공장을 짓는 겁니다. 요즘 신문 보셨겠지만
아디다스가 이제 운동화를 독일에서 만든답니다. 이제 로봇을 이용하는 거죠. 이제 그만큼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독일에서 쓰는 운동화를 옛날에는 동남아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무역이 많이 일어납니다. 원부자재 동남아로 보내야 되죠. 완성품 독일로 가져와야 되죠. 근데 지금은 독일에서 다 만들기 때문에 이제 무역 자체가 많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뉴노멀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의 특징은 불확실성, 불가측성, 불연속성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영향은 무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미국 사람들 무역은 좋다, 자유무역 좋다 그랬었는데 지금 그게 부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죠. 철강 산업 보십시오. 실은 저희가 여러분들 미국에서 철강 산업 요즘 저희가 상계 관세, 반덤핑 많이 때리는데요. 포스코가 상계 관세를 한 50몇 프로 받았습니다. 반덤핑은 몇 퍼센트 안 맞았는데 합쳐서 60%가 넘었거든요. 아시겠지만 반덤핑은 국내 가격과 수출 가격의 차이입니다. 상계 관세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정부 보조금 중에 아까 들으신 것처럼 한국전력의 전기료도 있지만 송도에다가 R&D 센터를 지었는데 그 송도가 정부에서 만든 거라서 싸게 들어갔을 거라고 추측해서 이렇게 상계 관세를 때려버리는 그런 미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시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실은 한미 FTA보다도 오라클, 퀄컴, 구글입니다. 이런 IT 기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퀄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저희 한국공정위가 약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을 때릴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통상이 미국이 경쟁 우위를 가진 그런 분야 쪽으로 많이 좀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행정부는 신문에 다 나온 내용이라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시간이라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공정무역 강조합니다. 미국은 평평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이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호무역은 당연히 얘기되는 거고 환율에 대한 문제 굉장히 민감하게 나올 겁니다. 미국 연구소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환율 조작으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게 무역 적자가 2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로 늘었다. 미국 내 일자리가 1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타겟은 환율인데 환율에 대해서 제일 미국이 주시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중국과 일본입니다. 일본 아시겠지만 아베노믹스 한다면서 환율 많이 약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TPP, 나프타 이런 거 다 모조리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트럼프의 핵심 우선순위 무역을 매긴다면 첫 번째는 TPP, 중국, 나프타 이 세 개가 트럼프가 가장 먼저 건드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TPP, 나프타,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중국, 이런 것들이 한미 FTA는 그 다음에 우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중국과 미국, 중국이 많이 쳐들어오고 미국이 많이 좀 가라앉고 있죠. 그 다음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한데요. 2015년에 미국의 상품만 무역 적자가 7,400억 달러입니다. 그중에 대중국 적자가 3,700억 달러로 딱 절반입니다. 무역 적자의 절반이 중국이고요. 미국의 무역 적자 심한 나라 순서 보면 한국이 6위입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일본, 독일, 멕시코, 아일랜드, 한국도 굉장히 많은 무역 흑자를 보고 있어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중국이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가 생산품을 미국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12월 달이 되면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가지고 아마 한바탕 논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중국이 2001년 12월에 WTO에 가입을 하면서 15년 동안은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중국의 반덤핑을 매길 때요. 수출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가격을 중국에서 만약에 100원짜리면은 그다음에 중국에서 100원에 만들고
수출 가격이 80원이면은 20만큼의 반덤핑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중국은 근데 미국에서는 니네 만드는 물건은 니네 시장 가격은 믿지 못하겠다. 니네랑 비슷한 다른 나라, 시장경제주의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가격을 니네 국내 가격으로 치겠다. 그래서 150원 하는 다른 나라 거를 치면은 반덤핑 관세가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 굴욕을 무릅쓰고 이걸 참았었는데요. 이제 다음 달 12월 11일 날 이게 15년이 끝나는데 중국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거를 그렇게 조항을 해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반대하고 있고 이유는 조건부로 시장경제주의는 인정해 주겠지만 다른 것으로 다른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반덤핑이나 수입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12월 11일 날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4차 산업혁명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디지털 무역인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디지털 무역 쪽에서 가장 요즘 이슈가 되는 게 국가 간 데이터 이동, 그 다음에 서버를 과연 한 국가에 둬야만 되는가. 지금 이거는 한국의 지도 반출 문제가 결국은 이게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글은 전 세계에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서버를 한국에 둘 수 없다는 문제거든요. 근데 국내 기업이나 정부는 한국에 둬라. 니네 한국에 두지 않음으로써 세금도 안 내는 거 아니냐는 논리고요. 미국은 왜 자기네 같은 국제기업을 자꾸 압박하느냐. 자기네들은 서버를 한 나라에만 둘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디지털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최근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의 서비스 무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이후로 한국이 미국에 상품 수출을 많이 하는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서비스 수출을 많이 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로얄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서비스 무역적으로 앞으로 미국의 통상이 바뀔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일자리 창출 둔화인데요. 실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 둔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많습니다. 미국은 한미 FTA에 대해서 한미 FTA 때문에 일자리가 10만 명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무역적자 15만 불당 15만 달러당 한 명의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가 반박하는 것은 세상에 무역적자와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건 난센스다. 예를 들어서 수출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요.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면 수입이 늘기 때문에 무역적자하고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아시겠지만 요즘에 기술진보나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면 들지 무역적자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조금 오버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저희 한국측 얘기인데 미국의 그런 노조단체들이나 그런 데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철강을 예를 들었는데요. 철강의 생산 비중이 2000년에 미국 전 세계에서 미국 비중이 12% 하다가 작년에는 4.9%로 엄청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철강 생산 비중도 73%에서 작년에 45%로 줄었는데 중국만 유독 15%에서 50%로 엄청 늘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전 세계에 지금 철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이 아주 적개심이 많은데 트럼프가 된 이후에 오늘 포스코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중국이 타겟을 받겠구나. 중국의 제재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는 기업이 어디냐? 그래서 포스코가 주가가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트럼프 때문에 걱정도 되지만 기회 요인도 있다는 점을 제가 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사람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엄청 줄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그런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혁신기업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퀄컴의 예를 들면 퀄컴의 칩이 이제 그 통신칩이 이제 삼성 휴대폰에 들어가는데요. 걔네가 그 로열티를 받는데 칩 하나당 얼마를 받는 게 칩당 얼마를 받는 게 아니고요. 휴대폰 전체 가격당 5%를 받습니다. 휴대폰이 삼성이 점점 비싼 거 만들면 만들수록 퀄컴은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제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 작년에 그래서 퀄컴이 중국에서도 중국 정부랑 협상을 해서
60억 위안을 과징금으로 했는데 60억 위안이면 한국 돈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휴대폰 가격 100% 기준으로 곱하기 몇 %에서 한 대당 로열티를 받는 게 아니고 휴대폰 가격의 65%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에 걔네가 받는 로열티 몇 % 해서 그렇게 받아가겠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한국 공정위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휴대폰 전체 가격이 5% 매겨가지고 몇 조 원이 넘는 그런 돈을 받아갔는데, 물론 퀄컴 할 말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돈 많이 들어가고, 맨 앞에 앞장서서 가는 기업에 대한 이거는 음해다. 이거는 뒷다리 잡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버에 그런 한국에 둘 것이냐 문제가 있고요. 오라클도 최근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오라클 제품에 대해서 끼워 팔기를 하고 있는데, 오라클은 이건 자기네 제품이고 자기네 제품을 쓸 사람은 그 전에 쓰던 버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끼워 팔기는 이건 불공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한국 공정위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통상 문제는 상품보다는 이런 서비스, IT 쪽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들어서더라도 이런 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통상 정책인데요. 트럼프가 얘기한 게 7가지가 됩니다. 이 7가지 중에 어느 정도나 실현이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TPP에서는 무조건 탈퇴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노동자를 위해서 무역 협상가를 임명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좀 눈여겨보셔야 할 건데요. 지금까지는 미국 업체가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 피해 입었어라고 제소를 하면 미국 정부가 그때서야 조사를 나섰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트럼프 얘기는 이건 트럼프 말에 따르니까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데,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에 제소하지 않더라도 상무부가 직접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 3번 조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프타하고 이 TPP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 손을 볼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도 나가 있지만 최근에 멕시코에도 자동차 공장을 지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지은 이유는 멕시코에서 팔려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싸게 만들었으니까 그걸 나프타를 이용해서 미국으로도 보내고 중남미로도 보내고 그러려고 당연히 만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한국에도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조작국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불공정 행위 시 WTO 제소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 7번인데요. 미국은 통상 권한을 대부분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한테 몇 개 위임해 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들어보셨던 301조, 슈퍼 301조, 그런 게 바로 대통령한테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다. 이런 걸 했을 때 막강하게 상대편에다가 무역 보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트럼프가 줄 수 있는 카드는 이걸 한번 사용하면 상대국이 이거 잘못됐다, 위반이다, 그래서 WTO에 제소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 법원 내에서 소송을 걸 텐데요. 이거 해결하는데 한 몇 년 걸립니다. 그럼 트럼프는 그동안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섭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2년에 미국이 한국산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해서 반덤핑을 매겼습니다. 삼성은 9%, LG는 약 한 12% 매겼는데요. 그거 2012년 말에 매기고 2013년에 한국에 제소했는데, 그거 금년 9월 달에 이제 무혐의 판정받았다고 금년도에나 나왔어요. 3년이나 4년 걸린다는 겁니다. 아마 트럼프 임기 내 초반에 하면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끝날 때쯤에서 결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트럼프가 의회로부터 받은 이 권한, 이런 것을 이용할 경우에는 좀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7번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이제 각국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나 이런 수입 규제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 제일 많이 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요,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제일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미국이 여기 보시면 64건으로 세계 1위입니다. 제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오히려 브라질이나 인도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데, 최근에는 신흥국은 줄고 오히려 선진국이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트럼프가 들었으면은 걔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많은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얼마나 더 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걱정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여기 보시면 AFA입니다. 그동안은 조사받는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아주 불합리한 자료를 이용하진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 AFA라 그래가지고 니네가 자료 안 내? 그럼 니네 관련된 것 중에 좋다는 자료는 빼고 나쁘다는 것만 우리가 이용해서 니네를 판정할게.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거든요. 이거를 하겠다는 게 지금 미국 정부의 지금 방침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기업에 좀 우려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조작인데 한국이 미국의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되고 금년에도 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을 포함해서 6개국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인 나라. 그 다음에 GDP 대비 그 경상수지 흑자 기준이 3% 이상인 나라. 또 그 외에 그 환율 변동폭이 GDP 대신 얼마 이상 이런 세 가지 조건 중에 한국이 두 가지가 속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이 환율 대상국인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타겟은 중국과 일본인데요. 한국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이거 MES 쪽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중국 통상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요거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거는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TPP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신통상 규범은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IT나 서비스 쪽으로 해서 아마 통상 규범을 굉장히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품 무역 말고요. 이제 WTO가 DDA나 도하 DDA 같이 전 세계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몇 개의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나라들만 모여서 협정을 맺는 복수국 간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거기서 지금 서비스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 서비스 쪽도 앞으로 곧 원래는 금년 말 타결 예정인데 하도 반대하는 나라가 많아서 내년으로 좀 미뤄졌는데요. 여기 보면은 미국이 잘하는 거 많습니다. 금융, 그 다음에 각 중앙정부 말고 지방정부, 그 다음에 디지털 재화에 대해서 지식계산권이나 이런 거 인정해달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서비스 쪽에서도 아마 미국의 통상 압력이 좀 심화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입 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리 잘 파악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미국에다가 한국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중국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요. 중국을 경유해서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 가는 업체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세탁기 만드는 LG 미국에서 또 방금 최근에 제소당했거든요. 그게 다 중국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왼쪽 그래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미국에서 제소를 받을 때 이제는 중국이랑 같이 제소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끼워 넣는 거죠. 이제 중국만 하기 민망하니까 미국이 비슷한 나라 경쟁하는 업체도 이제 끼워 넣는 거니까 끼워 넣기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과 가격 경쟁이 심한 업체 이렇게 제소당할 위험이 있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제소를 당한 이후에 수출 금액이 엄청 줍니다. 한번 제소당하면 관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해결하는데 3, 4년 걸리는데요. 3, 4년 동안 시장 점유율 다 까먹고 해결된 다음에 다시 시장 점유율 높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하지 않는 게 산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폐기할 수 있습니다. 조항에 보면 미국이 서면으로 우리 폐기하겠다고 통지하면 180일 이후에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없애는 거 말고 개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양국이 합의하면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나 개정을 할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한국이 한미 FTA를 잘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행상의 문제만 얘기하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행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는 법률시장 개방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약값입니다. 제약.
한국에서 미국의 신약의 가치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 한국의 건강보험이 미국의 약값을 너무 후려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한국 공정위가 아까 퀄컴 제가 조사 지금 막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국 공정위가 너무 투명하지 않다. 그렇게 막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 외에 또 신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좀 자잘한 거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 구글 논란도 있고요. 자동차 좌석이 왜 40cm 이상이어야만 되느냐. 40cm 미만도 돼야 된다.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기존의 이행의 문제만 제기할지 아니면 개정이나 폐기까지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환율 그 쪽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국이 무역 적자가 미국에서 보면 6번째인데 저희가 무역 적자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어떤 쪽이 무역 적자가 많냐면 가장 많은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석유 제품 이 세 가지가 대미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고요. 반도체도 대단히 많을 것 같지만 인텔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는 거의 똔똔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석유화학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석유화학은 저기 미국과 한국이 생산 그 품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제가 방금 전에 다른 회의를 들어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석유화학 업체 쪽에서는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뭐 별거 없고요. 일단 뭐 상황별 시나리오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어느 기관이 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그냥 신문에 있는 거 제가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뭐 불확실성 대비하니까 뭐 상황별 시나리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년이 한미 FTA 5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미 FTA가 한국의 상품에서는 흑자지만 서비스는 미국이 흑자고 그 다음에 한국이 미국에 요즘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서 무기 사는 금액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따지고 그 다음에 한국이 미국 채권도 미국 국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따지면 똔똔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 FTA가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물론 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타겟은 중국인데 한국까지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갈 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실은 정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업체들이나 업종별 단체가 미국 업체들의 동향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앞으로 신통상 분야, 뭐 디지털 분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보 데이터 이동 자유화 해달라. 뭐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은 금융하고 의료 정보 빼고는 대부분 다 지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앞으로는 금융 정보도 일정 부분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과 의료를 포함한 그다음 그 데이터 정보 그다음에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구글 말고 이제 그 소스 코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폭스바겐이 자동차 배기가스 연비 그 프로그램 조작했죠. 그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게 공익하고 관련이 없었으면 그 소스 코드 거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TPP나 그런 디지털 조항에 있습니다. 그런 소스 코드로 공개를 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그거를 보고 베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공익과 한국 국민한테 아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협상을 할 때 제외가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 그런 소스 코드도 공개를 못하게끔 막자는 게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이제 베끼는 거 방지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통상 이슈는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이런 것들에 한국이 많이 대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